일단 여러 이벤트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오늘은 뉴욕장의 분위기 이어받아서 양지수 모두 상승이죠.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도 일단 코스피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이 전략을 점검할 게 너무나 많아서 이분과 좀 속도 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종일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코 케미칼이 저희 방송 직전에 또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지금 13% 정도, 1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GM과 함께 2025년 12월 31일까지 13조 원이 넘어가는 계약 체결입니다. 일단은 이 소식이 매출액 대비 워낙 높은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어찌 판단하세요? 네, 추격 매수에서 큰 이익이 날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반영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대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투자는 무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NF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연간 한 5천억, 7천억 벌어서 그것도 내년에 이제 그 정도 번다라는 것인데 네. 그 정도 벌어서 과연 매년 조 단위의 그 캐펙스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밸류에이션 어차피 다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이제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소재 막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안 팔 거다. 그 말을 믿으시면 너무 순진한 거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지난 10년 이상 당해온 LG그룹의 입장에서는 이미 LG 욕을 먹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한 그 순간부터 향후 투자비가 부족할 때마다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당연히 시장 상황이나 그때 2차 전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다 다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욕을 먹으면서 끝까지 단행했던 이유, 결국 투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지금 포스코가 차라리 홀딩스로 나와서 앞으로 철강 산업도 잘 가겠지만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성장 사업에다가 힘을 쏟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로 나와서 철강 쪽 이익을 갖다가 이쪽에 투입하진 않겠지만 그룹 차원에서 계속 투자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투자도 무한정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좋으냐 아니면 LNF가 좋으냐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이 좋으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죠. 물론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소재 쪽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면 저는 포스코 케미칼 괜찮다. 다만 오늘처럼 급등한 날보다는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였어요. 실적 잘 나오고 증권가 곳곳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오늘 이 이슈로 그 목표가들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 흐름엔 조금 부담일 수 있어요. 말씀 주신 내용들 점검하시면서 장기 관점의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이 성일하이텍이요. 폐배터리 업체로서 이 종목 상장 앞두고 폐배터리 종목들이 막 들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장 5만 원이었던 공모가 대비해서는 높게 시초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얘기했던 따상에 전혀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와요. 6% 빠집니다. 성일하이텍 비롯 폐배터리 전략 주세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이쪽의 산업이 커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네. 자, 이것도 장기적인 전략상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각자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 장기 전략상에서는 폐배터리의 핵심 포인트는 누가 헤게모니를 지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전기차 가격이 비교적 높아도 보조금도 주니까 잘 팔리지만 만약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대, 600만 대씩 팔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차에다 보조금을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6천만 원대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제네시스, 그랜저, 최고급 그랜저 정도의 차 가격인데 모든 차 가격이 다 그렇게 올라 버리면 과연 그게 적절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럼 결국 배터리를 누군가 헤게모니를 잡아서 배터리의 주인은 누구냐? 차를 산 나냐? 아니면 차를 만든 현대차냐? 아니면 배터리를 공급한
배터리 회사냐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 사업은 굉장히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에게서 뭐 분할 매수하신다면 저는 뭐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긴 그림을 보면 결국 이 폐배터리 사업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헤게모니를 끌고 가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 기업이 그 폐배터리 공정, 뭐 전 공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쟁사의 지금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 구간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 정도, 그것도 굉장히 느린 속도의 분할 매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폐배터리 산업이 폭발하는 것은 2025년 이후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 전에도 뭐 시장에 계속 주목하고 자금은 몰리겠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트레이딩 구간이라면 비쌀 때보다는 쌀 때 사는 것, 조정받을 때 사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스코케미칼과 성일하이텍 두 종목에 대한 특징주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금액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어제 실적 내놨고 컨센을 상회했어요. 포인트 들어가 보죠. 결국에는 아이폰이 뒷배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애플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그 효과가 이어질 거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나요? 네, 일단 그 애플에 관련된 효과, 아이폰 14와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는 뭐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대부분의 IT가 다 재고가 쌓이고 팔리지 않고 있는데 아이폰과 관련돼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9월 이후에 신제품 나오고 판매 동향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기대로 움직이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에 애플의 주가 반등, 오히려 더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일 실적에 따라서 또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 전망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내려앉지 않는다면 LG노텍의 뭐 2분기까지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애플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경우에는 저는 뭐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LG이노텍,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폰을 제외한 추가 모멘텀이 과연 강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이폰과 관련된 효과 이미 반영됐고, 앞으로도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뭐 내일 애플 실적 발표에서 우리 아이폰 14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뭐 단기적인 반등 추이는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반등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추가 반등 모멘텀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연속성을 띌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사업부, FCBGA 기판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 대비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광학솔루션에서 거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광학솔루션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아이폰 13도 판매가 중국에서 증가하면서 괜찮은 실적을 낸 데다가 아이폰 14에서도 추가적인 수주를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FCBGA 같은 이런 기판 쪽에서의 이익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현재 2분기까지는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잘 녹아 있었는데 3분기부터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세트의 판매가 부진하고, 애플도 구조조정을 할 쪽은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이런 PC 쪽은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도 이쪽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LG노텍의 납품 자체가 아이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애플 전체의 단위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공매도하는 미국의 펀드들도 디스플레이 쪽은 집중 공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다가 디스플레이 가격은 뭐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IT 세트 재고도 쌓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면 그럼 LG노텍은 지금 광학솔루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 개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뭐 자동차 쪽과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살아있지만 이것도 뭐 당장 뭐 전기차 판매량이 뭐 대량 뭐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LG노텍에 대해서는 아이폰 효과 이외의 추가 모멘텀, 특히 하반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학솔루션 이외에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부진하거나 광학솔루션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보다 성장률 상태가 제한적이라면 주가의 반등 수준을 우리가 조금 깎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실 7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기보다는 어느 순간 조금 조정을 이용해서 산다고 했을 때 상단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 타이밍 싸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아까도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구간에서 PR 부분에서 싸죠. 그런데 PR은 변수가 있다. 그렇다면 PR이 지금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PB 측면에서 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LG노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익률과 전반적인 매출의 강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PB는 과거에 이제 1.5배에서 놀다가 2배 이상으로 이미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성장을 충분히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FC BGA 모멘텀이 정말로 빠르게 올라오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GM과 LG 그룹의 전반적인 협력 관계로 인해서 뭐 그 자동차용 부품의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지금 현재 밸류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전고점 정도까지 목표로 두고 그러면 뭐 지금 팔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요.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1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 2.2배, 2.3배 정도의 수준인데 네. 뭐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은 뭐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수준의 반등 정도를 합리적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LG 이노텍 오늘도 수급적인 관심을 받고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졌던 만큼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매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수주 포인트 잡아보죠. 전력기기 배전 시스템 관련한 업체잖아요. 이 뭐 전령단, 폭염, 블랙아웃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부각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움직임은 아마도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그 약간 흔들리고 있는 네. 양상인데 이 종목 핵심 포인트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력은 전력기기. 네. 그런데 그 전력기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송배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네.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늘 뭐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뭐 풍력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과 연동이 있을 텐데요. 저런 전력 부분의 전반적인 수주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 총 수주량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주량 증가하면서 가장 곽강받고 있는 산업이 뭔가요? 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 정말 그 정도 수주를 다 온전히 매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고 네. 어쨌든 주가 관점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수주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관련 수주가 증가할 거다. 특히 8월 중순에 뭔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ETF 메인 물량도 있었을 네. 거고요. 또 하나 저평가받고 있는 건설 쪽에서 실적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현대건설도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원전도 또 연결이 돼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쪽도 주력 부분의 전력 부분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화 부분 뭡니까? 공장 자동화거든요. 근데 향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는 어디나 해야 되는 그런 네.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전반적인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금속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LS메탈의 실적도 뭐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기업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현재 주가의 반등 추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증가 이야기를 뭐 방산이나 원전 뭐 아직까지 그쪽도 이미 했지만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 이쪽은 뭐 수주가 따박따박 잡히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일단 우리가 신재생 쪽으로 정말 강하게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나중 문제고 네. 그건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근데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가든 가지 않든 기존의 송배전을 바꾸는 그런 수요. 그다음에 지금 이 LS 일렉트릭의 지금 분기별 수주가 1분기에 확 증가한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철도 관련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는 송배전을 바꾸는 것
그다음에 신재생과 붙어서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어 그룹도 마찬가지. 지금 ABB나 지멘스 같은 그룹도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게 뭐 전쟁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력 시스템 자체를 계속 효율화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해당 산업, 전력기기와 관련된 해당 산업들이 굉장히 뭐 수주와 관련된 이익 베이스의 흐름도 낮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도도하게 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수주 증가를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LX 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사업하고 있는 자회사도 최근에 뭐 미국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갖고 있는 사업부 두루두루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은 있는 것 같아요. 밸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사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잘 갔어요. 올해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4만 원에서 쭉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았다? 그것도 또 회복하는 상황인데 적정 밸류 어느 정도로 보시는데요? 네, 그 한투증권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게 지금 PB 뭐 한 배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특성 자체가 뭐 수주도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데다가 수주 증가한다고 해서 이익률이 또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양상도 아니고 최근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원가의 상승 요인 자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마진율도 높은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느냐? PB 한 배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 과연 그럴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기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에너지의 전반적인 그 개념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유가나 이런 여러 가지 전쟁 문제 때문에 뭐 ESG로 잘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검증해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먼 미래를 봤을 때 ESG로 가는 흐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동남아에서 늘고 있는 철도 수주를 비롯한 전력기기 수주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걸 반영한 주가가 PB 한 배가 비싸다? 저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가 비싸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지금이 비싸지 않다면 수주와 관련된 소식, 그다음에 이익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때 약간의 긍정적인 모멘텀만 있어도 주가의 추가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5만 6천 원 부근에서 거래됩니다. 오늘 장도 한 4% 이상 상승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라면 상단 어디까지 열어두시는데요? 네, 저는 그 상단 수준을 한 1.2배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 과거에도 지금 살펴보시면 정점이 1.3배 수준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정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수익성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의 예상은 올해 ROE가 한 9%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한 배에서 1.2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뭐 수주 관련 소식이라든지 조금 더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저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최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1.2배 정도의 수준만 고려해봐도 6만 원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한 6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합리적인 어떤 목표 가격으로서의 설정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수주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 현재의 수주가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2배 정도 줬을 때 6만 5천 원 정도의 가격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LG 이노텍에 이어 LS 일렉트릭 두 종목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